제4장 산업안전 심리에 대해서 이제 산업안전에도 사고가 나는 데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그 사고가 날 때 직접적인 원인이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휴먼 에러, 인간적인 요인, 그다음에 불안전한 상태는 물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생기는데 인간이 왜 이런 그 휴먼 에러, 그 실수를 해서 그게 사고로 연결이 되느냐, 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이야기 많다 이거지.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제 방호 장비를 만들지,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심리까지 적용된 게 이제 산업안전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라고 하는 것들은 심리학이라고 있는데 심리학이 뭔지 알아요? 심리라는 게 뭐예요? 심리학이 사람의 마음의 이치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도 내가 누군지, 또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뭐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죠? 내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 자신을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어떨 때 특히 내가 마음이 안 들 거지.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근데 정확히 이유도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우울해.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도 있죠, 그죠? 인생에 슬럼프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특히 그런 거 우울 증세가 많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나도 회사를 그만두고 심리사 자격증 많이 있었어. 울산과학대 저기 동북캠퍼스에서 석 달간 하는 과정, 저녁마다 가서 공부를 3시간 동안 하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심리학 자격증을 땄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심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 첫 시간에 사람들 모이면은, 그때 우리가 한 10명 같이 공부했나? 하면은 첫날, 이제 서로 래퍼 형성이라고 그러지. 서로 이제 관계를 좀 좋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둥글게 앉아서 얘기를 하게 돼. 근데 대부분의 온 사람들이 자기가 궁금해서 왔다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왜 이런지,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심리가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심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심리가 되게 어려워. 돈도 많이 들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대신 돈은 안 되는 학문이 심리학이야. 심리 상담 이런 걸 해도 그래도 돈이 잘 안 돼. 아주 유명해지면은 1시간 심리 상담 받고 10만 원, 20만 원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유명해져야지.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듯이 자기 마음을 알고 싶고 그래 자기 마음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럼 자기를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서도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심리적으로 좀 알고 파고 들어가면은 좀 더 그 사람하고 이해의 폭이 많아져요. 그 사람을 알면 좀 이해하기 쉽죠, 그죠? 부부관계, 여러분도 이제 결혼한 사람 별로 없죠, 이게? 결혼 안 했을 텐데. 결혼하면 특히나 이제 서로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심해져요. 부부싸움도 심해지고,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이제 요즘 다들 참을, 인자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때보다도 여러분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1년 내에 틀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신혼 때 가서 갖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가 서로 안 되고, 그 원인이 이제 심리적인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줘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작동.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를 좀 공부하고 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또 나는, 이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좀 참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저렇구나. 같이 부딪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심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안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관계가 많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퇴직하는 사람도 많고, 또 리더, 여자분 리더가 되어서 밑에 사람들을 관리할 때도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잘 리더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게 하고 내 지시가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다못해 장사를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대박 나는 가게 하고, 그렇지 쪽박 나는 가게 하고, 그런 내용 퀄리티의 차이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 정신에 의한 것도 커. 특히 광고 같은 것도 그렇죠. 광고도 아주 대박 나는 광고가 있고, 별 돈은 많이 들였지만 효과가 없는 것들. 이게 다 이제 사람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그걸 잘 꿰뚫고 있는 광고는 아주 대박을 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라는 게 중요한데, 이 심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들은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150년 전, 1800년도 후반. 이럴 때 이제 이게 학문으로 체계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누구나 이제 인간의 마음의 상태, 내가 마음이 왜 이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았지,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느냐? 대부분 종교,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이제 주술,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서 예전 사람들 원인도 모르게 자기가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어떤 경우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육체적으로는 원인이 안 나와. 지금도 그래. 병원에 가면은 MRI를 찍고 CT를 찍고 했는데 머리는 깨지듯이 아픈데 신체적인 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이야기에 미쳐서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막 구술을 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무당들한테 위주를 했죠. 안 그러면 이제 종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느님한테 절대 신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하면서 내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발전된 철학적으로 이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데이터라든지 어떤 팩트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아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럼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도 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이런 것들에 의한 학문적인 그런 것들, 과학과 필요하겠다라고 인식한 게 이제 1800년도 후반대에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고,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많은 과학적인 발명들이 이루어져. 사람들이 모두 사물을 볼 때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생겼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의 창조, 그리고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윈, 진화론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예전 침팬지부터 잘 이렇게 진화되어 가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됐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학문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예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중요한 학문들이 이제 체계가 확립이 돼요. 그러면서 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도 그런 과학적으로 이제 규명을 해보자 해서 최초의 이런 심리학을 체계화시킨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의 심리학, 꿈의 분석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 30년대까지 한 80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이제 정신 분석학이라는 학을 만들어서 그 학회의 회장이 돼, 초대 회장이. 그리고 그 사람의 대를 이어서 이룰 바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이가 그 심리학의 대부인데 프로이드와 같이 그 사람이 2대 회장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심리학, 과학적으로 막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정신 분석이라는 거, 이론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이 주로 이제 독일, 그 프로이드가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그 근교에서 태어났거든. 그래가지고 빈에서 이제 의사가 돼, 의과대학을 나와서, 빈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다가 이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 아버지가 포목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말년에는 주로 이제 자기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막 2차 대전, 1차 대전이 생기면서 영국으로 이주해요. 영국에서 이제 말년을 보냈는데, 이 사람 또 특이하게 자기 엄마가 후처야, 두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인가 태어났어. 그런데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20살입니다. 20살.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이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엄청난 거 정성을 쏟아. 그래가지고 프로이드가 또 엄청난 천재였고, 그래가지고 프로이드가 좀 뭐 애들 그 동생들이 추는 그 피아노 소리가 듣기 싫다. 그럼 피아노를 팔아버렸어. 그럼 뭘 하고 싶다면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요. 그러면서도 그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와의 사이의 그 갈등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 많이 겪고, 이거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는 게 엄마거든, 엄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첫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를 사이에 두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는 경쟁상대, 사랑의 경쟁상대.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릴 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성격적으로 아주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잘 컨트롤해야 자기 성격의 한 90%가 그때 형성이 된다. 자기 60대 원래, 그리고 5세까지. 그래서 5세까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좋은 성격도 갖고 세상에 대한 안녕, 세상을 보는 그 프레임, 이것도 좋은 프레임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주 학설이야. 근데 그런 것도 자기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엄마와의 관계, 아빠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걸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의사가 됐다가 체면 연구를 하고 이제 체면을 통해서 사람의 무의식을 깨워가지고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그 체면을 통해서 무의식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추적하고 그런 걸 이제 학문적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유명한 정신 분석의 체계를 세우고 심리학에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거를 그 이론에 오늘날에 많이 변형이 됐지만 그래도 많이 그래도 오늘날도 많이 활용되는 게 그 리비도라고 리비도인데 리비도 이거를 성적 충동이에요. 성적 충동. 성적 충동이 삶의 에너지라고 봐요. 삶의 에너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고 하는 에너지가 성적 충동이라고 해요. 성적 충동. 리비도라고 해요. 리비도. 그래서 이 리비도가 계속 바뀌어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아기 때 한 5세까지 엄마와의 리비도. 이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너지, 즐거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너지. 이게 이제 삶의 활력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리비도가 왕성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이 많고, 리비도가 약한 사람들 삶의 에너지가 좀 적고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성적 충동. 성적 충동이라는 성적 에너지가 큰 사람들이 삶의 에너지가 활력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약한 사람들이 기가 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너지, 삶의 에너지 리비도가 어릴 때는 주로 엄마와의 관계에서 리비도를 찾는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 즐거움을 찾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비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뭐, 버림을 받았다든지, 거부를 당했다든지, 아예 그런 사랑이 없었다든지, 이러면 리비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잖아? 유아기 때. 그러면 그 성격이,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게 이제 잘못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 자기 평소의 운명이나 성격을 좌우한다는 거야. 자기 성격의 90%가 이때, 어릴 때 유아기의 리비도가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잖아? 그럼 한 7세쯤 되면 그게 리비도가 자기 친구로 변해, 친구. 그래서 엄마를 좀 멀리 하고, 친구하고의 관계, 그게 즐거움을 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미운 7살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와요.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친구 찾아다녀.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죠?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잖아.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이제 그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성한테 그런 즐거움을 찾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까지 이어져서 이제 부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부부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권태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식에게 리비도를 주는 거야. 자식과의 관계. 남편은 물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식이 쏟다가, 자식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 리비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손주한테 정을 주고, 손주도 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부부한테도 리턴이 된다. 그래서 그런 그 형성 과정. 그럴 때 정상적인 또 필요한 리비도 위에 제대로 그 리비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은
그 성격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좋은 성격, 원만한 성격, 세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리비도가 잘 형성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을 보는 이유가 그거야. 집안을 본다는 얘기는 어릴 때, 특히 어릴 때, 유아기 때 부모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느냐. 그래서 좋은 리비도가 형성되느냐. 그렇지 않고 아예 부모가 없거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거나 그런 사람도 관계자는 거예요. 커서.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래될지 잘 몰라 그래요. 사랑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사랑을 줘도 뭘 충분히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도 못해. 누가 사랑을 주면 의심하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일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리비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관계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 잘해야 돼. 잘 보고.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없더라도 대신 할아버지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게 대신도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건 정동원이 같은 그런 애야. 정동원이 아니면 가수.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오고 했어. 아버지를 돌보려고 하고. 혼자 있었어. 그 리비도를 받을 게 아무도 없지. 대신 할아버지가 사랑을 준 거야. 얘 음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악기도 사주고 학원에 보내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야. 엄마나 아빠 대신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충분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나와요. 누구한테 그것이 부모가 아니라도 자기 뭐 이모, 친척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걸 받은 사람들도 이제 충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배경들 나중에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런 것들 잘 이렇게 따져 나가 보면은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관계가 좀 나아질 수 있죠. 그래서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자동차에서 퇴직을 해나? 퇴직을 했는데 자동차에 퇴직을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 사람 유일한 취미는 이제 오전에 주위에 있는 산을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막걸리에 간단한 뭐 김치나 이런 거 막걸리를 한 잔씩 먹는 게 유일한 낙이야. 근데 그거를 퇴직하고 얼마 안 있을 때까지 부부관계가 그런 적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와이프와 잔소리를 엄청 하는 거야. 그 막걸리 먹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 사람이 아주 미칠 지경인 거야. 자기 유일한 낙인 건데 자기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막걸리 한 잔 먹는데 이 여자가 신경질 자꾸 부리고 하니까 괴롭지. 이해를 못하고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지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이제 그 심리적인 상담 이런 걸 받아서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가서 받아야 돼.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쭉 대화를 쫙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릴 때 자라면서 아빠가 술주정뱅이였어. 그래서 아빠가 항상 자기 집에서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거나 하여간 난폭하고 싸움을 벌어지거나 아주 그런 나쁜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술 하면 자기 아빠가 떠오르고 아빠가 떠오르면은 그 자기 분노, 억제된 분노. 어릴 때 아빠가 막 그런 술주정을 하면은 아빠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잖아. 자기의 그 분노를 폭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쌓인 거야. 자기 안에 축적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우리가 세상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 무의식. 근데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의식이 10%고 무의식이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왜 이렇게 할지 나도 모르는 거는 우리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 작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여자도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막 눌러왔던 억제되었던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거를 제때제때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무의식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의 술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억제된 것들이 예전에는 저항은 못했지만 자기 아빠한테 저쪽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제 분노로 폭발해요. 남편에 대해서. 근데 본인도 모르는데 얘기를 계속 자기 근본적인 화를 내는 것들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최면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무의식 속에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하는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를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나의 분노, 화의 원인이 근본적인 출현이 이런 거야. 자기가 해소되지 않은 그 분노가 자기 속에 막 차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연상되는 무엇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나타나서 퍼붓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아, 내가 왜 그렇구나.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건 대화라든지 이제 심리상담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심리상담사들은 그런 걸 그 억지된 무의식을 끌어내는 게 심리상담을 하는 거예요. 주로 대화를 통해서. 사람 저런 거는 참 숨기고 싶은 거지. 자꾸 대화를 하고 나토 형성하고 이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서로가 친해져가지고 자기의 진심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저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현실을 아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직면이야, 직면. 피하고 싶은 거. 그럼 막 자기가 직면하게 되면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 심리 같은 거 TV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막 때리기도 하고 화를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야. 어린 잠재되어 있는 거. 그럼 막 몸도 치고 상대방을 때리면서 자기 억눌렸던 걸 이제 해소하는 거야. 카타르시스. 그리고 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텔레비에서 본 거예요. 텔레비에서 본 건데 이 여자가 이것도 결혼했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딸을 놓고 아들도 놓고 했는데 유난히 이 여자가 아주 현모양처야.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이를 낳아도 잘하고 하는데 특히 첫딸아이가 이제 한 사춘기가 돼가지고 사춘기가 화장하고 뭐 모습부리잖아, 그죠? 친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밤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를 남자도 사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여자애가 화장하거나 이런 것만 보면 완전히 그냥 또 엄청난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못하지. 왜 그러냐. 요즘 다 뭐 사춘기 때 화장하고 애들이 그러는데 근데 유난히 여자가 다른 분은 착한데 그것만 보시면 자기 화를 막 참지 못하는 거야. 또 늦게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추적해서 이제 심리상담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강간을 당했어요. 동네 그 이웃 오빠한테 이제 어디 헛간에 끌려가 시골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지금 혼자 이 무의식 속에 쌓인 거야. 그 부끄러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자기 딸이 화장하는 모습. 그때 이제 자기가 어릴 때 당한 게 이제 뭐 오빠를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뭐 발랄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애가 뭐 화장하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옛날에 그것들이 자기들 모르게 떠오르면서 자기 잠재되었던 그 분노의 막 폭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므로써 자기의 이제 화의 근본을 알면서 이제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야. 그리고 또 가족들도 아, 우리 엄마가 이래서 그렇구나. 솔직해지면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의식, 무의식. 그래서 자기가 그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그다음에 리비도라는 이런 형식. 또 하나 이 사람이 내세운 학설이 이런 거 리비도 플러스 초자라는 게 있어요. 초자. 리비도 이거 본능이고 본능. 누구나 본능은 동물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데 이 초자는 슈퍼에고라고 슈퍼에고 초자. 이거는 우리나 동물은 다 본능같이 아까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동물도 갖고 있는 욕구인데 인간이 동물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 초자를 가졌다는 거야. 본능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학습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초자가. 본능과 초자가 부딪혀가지고 초자로 이제 학습이 많이 된 사람 초자가 발달해서 자기 본능을 자꾸 이제 억누르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본능적으로는 동물적인 욕구, 성적 욕구가 나지. 그리고 동물 같은 거 같이 덮쳐서 뭐 교미를 하거나 하겠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본능을 억누르는 게 이제 슈퍼에고가 발휘를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자연적 도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지. 도덕이라는 거 우리가 학습한 결과, 이런 걸로 이제 그래.
도덕이 생겨요. 학습되지 않은 사람은 주로 이제 좀 충동적이고 동물적이고 그렇지. 근데 학습이 많이 되고 한 사람들이 슈퍼에고가 이제 발달해서 그 사람 자기를 막 절제를 많이 하지. 슈퍼에고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이제 법관이라든지 목사,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교수인 사람, 그런 사람, 의사인 사람. 사회적으로는 좀 점잖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자기 본능은 엄청 동물적인 기질이 있는데 뭐 여자를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좀 방탕민이 있는데 그걸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고하고 자기 본능하고 그걸 이제 적절히 조화가 된다는 거야. 적절히 조화되는데 그것들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그 페르소나. 이게 이제 가면이라는 얘기, 가면.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것들이 이제 슈퍼에고가 너무 강하면 가면을 너무 두꺼운 가면을 쓰는 거야. 자기 진짜 현실, 진짜 참진하고 바깥에 드러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큰 거지. 그 다음에 너무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면이 너무 없거나 너무 얇은 거예요. 자기 있는 본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건 이제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지. 불만해서 울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슈퍼에고가 발달된 사람들은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억눌러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은 너무 동물적이고. 그래서 적당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균형이. 그래서 저걸 이제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느냐가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슈퍼에고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지. 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다. 그런 사람은 주로 있지, 친구 관계에서도. 지 그냥 기분 나쁘면 틀어지면 그냥 삐끼고 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런 게 불만이 있어도 참고 또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근데 너무 참고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두께가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 그래서 자기 내면과 밖으로 드러나는 페르소나 너무 간격이 심하면 그게 이제 정신분열로 나타나요. 자기 분열. 그게 정신병이야. 찾기보다. 그게 자기 분열, 자기 분열. 진짜 참 나는 영인데 바깥에 연기하는 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갭이 너무 크면 분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리비도, 그 다음에 페르소나, 의식과 무의식 이런 게 개념을 잡은 게 이제 아까 얘기한 프로이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학문이 미국에 가서 점점 이제 체계화가 됐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게 산업에 등용된 게 산업심리학.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산업심리가 태동하기 시작한 게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1940년도에서 미국이 이제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징병을 많이 하는 거, 군인들을 많이 뽑는데 이 군인들 어떤 군인들은 전쟁에 가서 적응을 잘 하는데 어떤 군인들은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그 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리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그 다음에 그 전쟁별로도 조종사냐, 전투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기질과 성격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인을 뽑을 때도 거기에 맞게 심리적인 걸 기반해갖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을. 그러면서 이제 산업심리학의 기초가 태동이 생겼고 이게 1과 2대 적용합니다. 워크에다가 이제 심리학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산업심리의 이제 태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으로 점점 분화가 돼서 광고할 때, 마케팅을 할 때, 비즈니스 할 때도 사람의 심리를 위해서 매출을 올리고 물건을 팔고 또 그 다음에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 적용되기 시작한 게 산업 심리의 표동이에요. 그러다가 좀 더 발달해서 안전에까지 적용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것이 이제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걸 잘 연구해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까지 연결된 게 이제 안전 심리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런 걸 위해서는 적성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특성,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이 작업에 잘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제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것이 이제 심리학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짭에서.
그다음에 리더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이 리더에 잘 맞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리더를 배치하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특히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각기 특히 인사부라든지 이런 데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성취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리더를 뽑고 이런 데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선진화된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인사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은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뽑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성적을 평가하기도 하고, 뭐 영어 성적, 그다음에 이제 면접, 그다음에 뭐 적성노도 이런 걸 해서 사람을 선발하잖아요. 거기서 뽑히는 사람들 그때 받았던 스코어하고 실제 몇 년 뒤 이 사람이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 어떤 성취를 내느냐 그거를 비교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1등으로 뽑은 사람이 실제 나중에 5년 뒤에 1등으로 업무 성과가 좋아야 잘 뽑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있지가 않네. 어떤 사람은 뭐 영어 점수도 좋고 좋은 서울대 나오고 뭐 자격증도 많고 면접도 잘해서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한 5년 뒤에 보니까 얼마예요? 자기 업무 성취를 평가를 해보면 인사고과 같은데 별로야. 그런 경우도 많아. 그러면 사람을 잘못 뽑았거나 아니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에 줬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이제 인사고지. 그런데 이제 사람 심리를 이제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돼요. 어떤 내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외향적인 게 필요한 업무에 가서 뭐 모르는 사람을 부딪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맞지. 대신 그런 사람이 그럼 뭐 해설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또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일, 또 내향적인 혼자만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런 거 연구짓고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배치해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중요하고 회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도 중요하죠. 본인도 가서 일을 해야 자기 이제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은 이런 회사에서 안전에서 우선 우리가 고려하는 안전 심리,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이거 리더십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거 산업 심리, 그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의 사람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도 연애할 때도 여자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왜 이 여자를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데가 많죠.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뭐 서론이 길었는데 대충 이제 심리학의 역사와 토대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고.